등산, 건강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등산하러 갔다가 실려 내려옵니다. 이 말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등산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잘못된 등산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보를 걷거나 고강도 운동을 해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등산처럼 강도가 높은 운동은 잘못하면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등산 중 심장 돌연사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산에서 숨진 60대 남성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일까요? 운동은 제대로 해야 약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입장에서 등산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등산하는 방법을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1. 등산. 단순한 걷기와는 다릅니다. 등산은 단순히 걷는 운동이 아닙니다. 경사가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우리 몸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오가며 강도 높은 활동을 합니다. 이는 마치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심폐기능과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 운동입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의 에너지 소비량은 일반적인 달리기와 비슷하며 산소 소비량은 평지 걷기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시속 4km로 평지를 걸으면 시간당 약 300kcal를 소모하지만 같은 속도로 오르막을 오르면 600kcal 이상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산이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 근력 운동의 효과까지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등산의 주요 효과. 기초대사량 증가.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휴식 시에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심폐기능 개선. 심장과 폐의 효율성이 높아져 체력이 향상됩니다. 혈압 및 혈당 감소. 대사 기능이 활성화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근육량 증가. 특히 하체와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등산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이 아니라 전신을 단련시키는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누리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등산해야 합니다. 2. 혈압, 혈당, 기분까지. 등산의 놀라운 건강 효과. 등산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실험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공복혈 당장애가 있는 참가자 6명이 3시간 동안 등산을 한 결과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개선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왜 등산이 혈압과 혈당에 좋을까? 등산 중에는 허벅지, 엉덩이 같은 큰 근육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혈당을 빠르게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시간 등산은 공복 혈당을 평균 10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으며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 산속의 맑은 공기와 자연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과 기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합니다. 3. 하체와 코어 근육 강화의 최강자. 등산. 등산은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최적의 운동입니다. 근전도 분석에 따르면 오르막을 오를 때 근육 활성도는 평지 걷기에 비해 평균 2.7배 높습니다. 특히 다음 근육들이 활발히 사용됩니다.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 오르막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고 체중을 지탱합니다. 둔근. 엉덩이.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몸을 안정화합니다. 복직근 및 복사근. 코어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코어 근육의 중요성. 코어 근육은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척추를 보호하며 낙상을 예방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등산은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 성인이 주 2회에서 3회 등산을 하면 코어 근육량이 10에서 15% 증가하며 낙상 위험이 약 30%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균형과 자세 개선. 등산은 불규칙한 지형을 걷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합니다.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고 척추의 정렬을 개선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4.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등산은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와 관절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뼈 강도를 높이고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사람은 등산을 통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햇빛과 비타민 D. 산행 중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에서 30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수치가 10에서 20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체중 부하의 효과. 등산은 뼈에 적당한 압력을 가해 뼈 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주 2회에서 3회 한두 시간의 등산은 골밀도를 약 3에서 5%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한 등산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들. 등산은 건강에 큰 이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등산 중 사망사고는 111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심장 돌연사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운동 부족. 갑작스럽게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기저질환, 무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병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속도, 휴식 없이 빠르게 오르면 심박수가 급등합니다. 잘못된 하산 내리막에서 무릎과 발목에 과도한 하중이 실립니다. 페이스 조절의 중요성. 등산은 지구력이 아니라 페이스 조절이 핵심입니다. 레스트 스텝은 오르막에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는 기술입니다. 이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체력 소모를 줄여 심장에 무리를 덜 줍니다. 예를 들어 레스트 스텝을 사용하면 심박수가 10에서 15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심장 돌연사 예방법. 사전 건강 체크. 등산 전 심장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필수입니다. 체력에 맞는 코스 선택. 초보자는 완만한 코스부터 시작하세요. 심박수 모니터링.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심박수가 120에서 140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6. 내리막. 등산의 숨은 위험. 등산에서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간은 하산할 때입니다. 내리막에서는 체중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내리막을 걸을 때 무릎에는 최대 200kg의 하중이 실릴 수 있습니다. 트레킹 스틱의 중요성. 트레킹 스틱은 하중을 분산시키는 필수 장비입니다. 한 실험에서 스틱 없이 하산한 사람은 무릎에 119kg의 하중이 걸렸지만 스틱을 사용하면 63kg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스틱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스틱 사용 팁. 적절한 길이. 스틱은 팔꿈치가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조절하세요. 균형 유지용 스틱에 체중을 과도하게 싣지 말고 보조도구로 사용하세요. 지면과의 접촉. 스틱 끝이 지면에 단단히 닿도록 하세요. 하산 시 무릎 보호법. 작은 보폭, 큰 보폭은 무릎에 충격을 가중시킵니다. 무릎 살짝 굽히기.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걸으면 충격이 분산됩니다. 천천히 걷기. 속도를 낮추고 안정적으로 내려오세요. 7. 등산 후 회복. 근육통 관리와 냉찜질. 등산 후에는 지연성 근육통이 흔히 발생합니다.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 종아리, 무릎 주변 근육에서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냉찜질의 효과. 하산 후 1시간 이내에 무릎과 허벅지에 10에서 15분간 냉찜질을 하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얼음팩을 수건으로 감싸 사용하면 피부 자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냉찜질은 근육 회복 시간을 약 20에서 30%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 정적 스트레칭. 등산 후 5분에서 10분간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폼롤러 마사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수분 보충. 등산 중 잃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물과 이온 음료를 마시세요. 8. 안전한 등산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등산을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따르세요. 등산 전 준비운동 5분에서 10분간 동적 스트레칭, 다리 돌리기, 팔 흔들기 등으로 근육을 풀어줍니다. 장비 점검. 트레킹 스틱, 등산화, 물, 간식, 응급약 등을 준비하세요. 코스 확인. 자신의 체력에 맞는 난이도의 산을 선택하세요. 초보자는 2시간에서 3시간 코스부터 시작합니다. 등산 중 페이스 조절.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걷습니다. 레스트 스텝. 오르막에서 10초에서 15초마다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수분 섭취. 30분마다 물을 100에서 200ml씩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등산 후 냉찜질. 무릎과 허벅지에 10에서 15분간 얼음팩을 댑니다. 스트레칭. 근육통을 줄이기 위해 정적 스트레칭을 합니다. 영양 보충.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계란, 닭가슴살 등을 섭취해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등산,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등산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단련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올바른 자세와 무리 없는 속도로 등산할 때만 가능합니다. 산은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하지만 잘못된 접근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며 트레킹 스틱과 같은 장비를 적극 활용하세요. 하산 후에는 냉찜질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등산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산을 오르세요.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